산불 발생 나흘째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0%였던 진화율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LA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소방 항공기가 민간 드론과 충돌해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부 지역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돼 학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취임식을 열흘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성추문 입막은 돈 지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경 세관 보호국 CBP가 컨 카운티 베이커스필드 인근에서 무작위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산불 발생 나흘째 또 다른 지역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고 전체 피해 규모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확인돼 최소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0%였던 진화율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큰 팰리세이드 산불은 현재까지 소실면적 2만 에이커를 넘겼고 5,316채의 주택 구조물이 파손됐습니다.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사망자도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LA 소방국은 화재 현장에서 2구의 시신을 발견하는 등 모두 5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알타디나와 패사디나 지역 이튼 산불은 13,956에이커를 태웠고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현지 소방당국은 하루 전에 비해 2배 가까운 7,000여 채의 주택 구조물이 불에 타거나 파손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산불도 있습니다. 어제 오후 발발한 케네스 산불은 현재까지 1,000에이커를 태웠고 오늘은 5번과 210번이 만나는 그라나다 힐스와 포터렌치 지역에 아처 산불이 발생해 한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개의 산불이 아직 진행 중인데 진화율에선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네스 산불은 진화율이 35%, 이보다 앞서 발생한 허스트와 리디아 산불은 각각 70%와 75%의 진화율을 보이며 진정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팰리세이즈와 이튼 두 곳의 대형 산불 진화율은 아직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만큼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ust to summarize on evacuations for all the fires that we're dealing with, evacuations orders stand at approximately 153,000 residents that are under evacuation orders and approximately 57,830 structures at risk. 이런 가운데 산불 원인을 제공했던 강한 바람이 수그러들면서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 내려진 적색경보는 2시간 전인 오후 6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습도에 지역별로 돌풍이 불 수 있어 주말에도 산불 발생 위험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주말과 다음 주 예정돼 있던 굵직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잉글루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LA 램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NFL 미식축구 플레이오프는 장소를 애리조나주 글렌데일로 옮겨 치러집니다. 내일 컬버시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의 생일 기념 행사도 연기됐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의 집들이 전소되는 피해 속에 오는 일요일 열릴 예정이었던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은 26일로 연기됐고 펜테지 극장에서 열리는 위키드 뮤지컬도 오늘과 내일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LA 한인사회 역시 다음 주 13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산불 지역에 주 방위군이 배치돼 약탈 방지와 출입 통제 등을 지원합니다. LA 산불 지역을 돌며 약탈한 20명이 체포되자 케빈 뉴섬 주지사는 주 방위군 배치를 승인했습니다. 어제 주 방위군 400여 명이 산불 지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업무 등 수사당국 지원에 나섰습니다. 주 방위군은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을 통제하는 체크포인트에 배치됐습니다. 약탈 방지와 출입 통제 지원에 나선 주 방위군은 산타모니카 지역 등에서 LA 카운티 셰리프국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웨스트힐스 지역 케네스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LA 경찰국은 케네스 산불과 관련해 우드랜드 힐스 지역에서 한 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네스 산불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한 명이 불을 피우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구금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도 X를 통해 지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방화로 인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구금된 한 명은 집행유예 위반에 따른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지역 역대급 산불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집과 자동차는 물론 모든 추억마저 잿더미가 돼버린 한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과 구호 물품 지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산불 피해 한인들은 공식 모금 페이지를 개설해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하고 한인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알타데나 이튼 산불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자녀들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을 잃은 한인 림씨 가족의 사연으로 남편은 LA 경찰관, 부인은 사우스 파세데나 교육구 교사로 지난 7일 새벽 3시쯤 긴급 대피령에 딸 셋과 함께 급히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집이 불길에 휩싸였고 주택과 자동차 등이 모두 전소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지인이 고펀드미에 사연을 올려 오늘 오후 1시 기준 9만여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현재 KBS 아메리카로 한인들의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회는 산불 관련 구호 물품을 모집하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마스크 8,500여 개, 이불 등 물품이 모집됐다고 밝히며 내일까지 구호 물품을 모집해 다음 주 지원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LA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소방 항공기가 민간 드론과 충돌해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어제 오후 1시쯤 산불이 발생한 팰리세이즈 지역을 비행하다 민간 드론과 충돌했습니다. 해당 비행기는 소방국이 캐나다 퀘벡주에서 임대한 캐나다 에어의 비행기로 1회에 1,600갤런의 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고성능 소방 항공기입니다. 소방국은 퀘벡 1호기가 민간 드론과 충돌해 날개가 손상된 상태로 현재 산불 진화 운항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사고를 조사 중으로 소방 활동 중 드론을 날리는 것은 범죄 행위로 최대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최대 7만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이 목격되면 소방 항공기 운항이 최대 30분간 중단되기 때문에 사고 피해 지역의 활동이 지연될 수 있다며 드론을 띄우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남부 지역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돼 학교들의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KBTV 길현민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남부와 중부 지역에 이례적인 대규모 겨울 폭풍이 발생하며 도로 마비와 학교 휴교령 등이 이어지고 주지사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미시시피, 엘라베마 등 10개 주에 겨울 폭풍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북극의 찬 공기가 확장되어 발생했으며 텍사스 등 평소 눈을 보기 힘든 지역도 영하권 날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풍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워싱턴 DC와 중동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워싱턴 DC에는 5에서 9인치의 폭설이 내렸고 이번 주말 다시 한파가 예고됐으며 오늘 아칸소 북부 테네시 대부분 지역에 약 6에서 9인치에 달하는 엄청난 적설량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4,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었고 2,000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폭풍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2016년 대선 당시 성인 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주고 이를 숨기려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이른바 입막음 돈 사건.
미국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임식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 측이 상급 법원과 연방 대법원에까지 선고 연기를 신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맡은 머천 판사는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와 규칙에 따라 진행된 만큼 배심원단의 편결을 없앨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업무를 방해할 수는 없다며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This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only lawful sentence that permits entry of a judgment of conviction without encroaching upon the highest office in the land is an unconditional discharge.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징역이나 다른 처벌을 하지 않는 선고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중범죄 범법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화상으로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은 무죄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I think it's been a tremendous setback for New York and the New York court system. But the fact is that I'm totally innocent. I did nothing wrong. 이 사건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한 4건의 형사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재판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다만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의 경우 트럼프의 당선 이후 기소는 포기됐지만 그 수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100건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각종 행정명령을 통해 거칠고 파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각종 행정명령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치는 대부분 국경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는 스티븐 밀러도 참석했으며 취임 첫날 과제로 타이틀 42의 부활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시오스는 타이틀 42 부활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주요 계획 중 하나라며 이 밖에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 세관 단속국 지원 등을 거론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2시간에 달하는 회의를 통해 국경, 감세 의제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전환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금지했던 해양 가스와 석유 시추 작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작업을 승인하고 천연가스 수출 금지 조치를 중단하는 내용 역시 행정명령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트럼프는 연방 공무원 고용을 동결해 인력을 감축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와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국경세관보호국 CBP가 컨 카운티 베이커스필드 인근에서 무작위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GET 뉴스는 CBP 요원들이 주유소나 공공장소를 다니며 농장 근로자 등을 무작위로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불법 체류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CBP의 단속은 지난 6일부터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CBP는 체포작전이 아닌 특정 범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졌다고 KGET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한 농장 근로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전국 농장 근로자협회는 이러한 무작위 단속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국 농장 근로자협회 공보관은 지난 6일부터 컨 카운티에서만 192명이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로 경호처는 이제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박종준 처장의 사표 제출은 뜻밖이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몰랐다는 분위기고 대통령을 경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 처장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직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친정인 경찰이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강도 높은 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무력 충돌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거란 분석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박 처장 사직으로 경호처는 강성지휘관으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경호처는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과 관저 경호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화기 사용 금지 등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입니다. 미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채 수익률이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은 25만 개 늘고 실업률은 4.1%로 집계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고용 22만 개, 실업률은 4.2%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확률이 크게 떨어져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79%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 수업 중 한국 국적 여학생이 둔기로 다른 학생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온했던 대학 캠퍼스에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 중입니다. 경찰들은 통제선이 설치된 강의실 앞을 분주하게 오갑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교로 꼽히는 호세이 대학 타마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이 둔기로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 8명을 공격했습니다. 女の子が2人くらいは血流して、あと首の方を押さえてたりして。 놀란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됐고 교직원 2명이 범인을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みんなパニックでとりあえず教室の端っこの方に逃げて犯人から離れなきゃみたいな感じでもうみんな何が何だかわからないって感じでした. 일본 언론들은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 22살 여성으로 이 대학 사회학부 소속의 한국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그룹 모임 중 자신이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무시를 당했다는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